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미국의 CPI에 이어서 PPI마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켜졌습니다.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빅테크 관련주들이 어제는 또 시장을 이끌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96% 정도 급등이 나오고 코인베이스도 역시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재미나게 바라볼 관전 포인트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다음 주자는 무엇일까를 시장이 꽤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빅테크 다음 주자는 빅테크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이쪽 메가테크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장에서도 이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포트 전략 짜 나가도록 저희가 오늘 많은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 시장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섹터가 굉장히 많았고요. 급등주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어제 상승이었고요. 코스닥 1.5%, 코스피 0.6% 상승세 확인이 됐죠. 계속된 상승을 요 며칠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뉴욕장에서부터 불어왔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소식이 국내에서 또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눈에 띄었던 것은 오르던 종목들의 상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 혹은 의료 AI 종목들, 최근에는 조선과 기자재 쪽, 이쪽에서 계속 번갈아가며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AI 내 종목이 수익 내고 있다면 쉽게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 섹터가 반등을 기록했고 어제 장 후반에 마무리 수급에 정점을 찍었던 것은 원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제 특징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 ARM IPO 참여 기대, 앵커 투자자 이슈 어제 브리핑을 해드렸던 바 있었죠. 한미 반도체 급등 나왔고요. 미래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가온칩스 등의 종목들,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I 신약 개발사 투자 관련한 이슈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의료 AI나 바이오테크 쪽에 이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요. JLK, 뷰노, 루닛 등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출범 소식에 모처럼 XR, AR, VR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확인이 됐었고요. 2차 전지 장비가 그 전 거래일에 후반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긴 했으나 시장에서는 7월에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피롭틱스 비롯해서 장비주들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다만 장중에 하나기술 등의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대 상승에 그치며 그동안 꽤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어제장 복귀를 해봤고요. 시장은 여전합니다. AI라는 키워드를 둘러싸고 관련해서 국내에서 종목들 계속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엔비디아에 직납해서 모멘텀을 받던 종목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이죠. 그리고 RP, 팹리스 쪽에서는 이런 종목이 있고 EUV,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 한미반도체, DDR5나 FPGA 기판 쪽까지, 그리고 AI가 적용되는 의료 AI 쪽, 이쪽에서 계속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패키징 쪽으로 넘어갔었죠. 한미반도체, 프로텍 등의 종목들. 그 이후에는 DDR5 혹은 기판주까지 시세가 번져나갔습니다. 어제 대덕전자가 10% 올라가면서 FPGA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팹리스 혹은 자율주행 칩, 여러 이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시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금이 떠나질 않고 돌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쥐고 있다면 지속 끌고 가는 게 답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EUV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워낙 후공정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공정 쪽에 있는 EUV 같은 경우 미세공정으로 갈 때 결국에는 이쪽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안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살짝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공정 쪽 이슈가 얼추 시세적인 측면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전공정에서 또 EUV 쪽 관심을 충분히 받아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두시고 수급의 유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훈풍이 아니라 이제는 태풍급이다라는 얘기가 우스개로 이제 여의도에서 돌더라고요. AI 생태계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기술, DDR5.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종목 선택에 좀 어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제 주목했던 것은 HBM 관련주 그리고 DDR5 내에서 기판 쪽에 FCBGA 쪽에 모멘텀을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AI가 가기 위해서는 GPU와 HBM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잘 패키징이 돼야 하고 이 패키징 고난이도 기술 속에서 관심을 받는 것은 이런 공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종목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여기에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을 보일 만큼 AI, HBM, 후공정 혹은 시스템 반도체 쪽 종목들 전반이 강했던 하루였다. 반도체의 파티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후공정 쪽의 이슈가 언제까지 시세를 이어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어지는 만큼 좀 더 즐겨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 그림 하나로 다 정리가 되죠. GPU에서 HBM 관심으로 갔다가 그 둘을 엮는 패키징 쪽으로 이슈가 갔다가 DDR5 그리고 기판까지 FCBGA 기판이 결국에는 AI, 자율주행, 데이터, 서버 쪽에 집중해서 쓰이는데 세계적으로 이 기판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10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판 쪽 사업의 전체 사업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충분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살폈던 바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좋은 시세를 냈어요.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 기판 내에서 이들 종목이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며 시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판 내의 순환매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봐야겠습니다. 자, FCBGA 관련주로는 기가비스, 인텍플럭스, 그리고 바이옵트로 이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은 지금은 관련주 자체보다는 치고 나가는 대장주에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인플레 시대가 막 내리는 느낌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이제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낮아졌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CPI에서 PPI로 물가가 잡히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고요. 주요 IB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떨치는 모습입니다. JP모건도 인플레 둔화되고 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멘트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플레 완화 속도 인플레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경기도 탄탄하다라는 점을 짚었네요. 골드만삭스 미국 지금 7월에 금리 한 번 인상 이후에 올해 5.5%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거의 7월 달 인상 이후 멈추는 쪽에 베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가 걱정 덜었다, FOMC 걱정 덜었다라고 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메가테크의 실적에서 우리가 힌트들을 또 얻어갈 수 있겠죠. 이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떤 것인가? 가장 앞단을 세워놓는 건 7월 19일 가장 빠른 테슬라 쪽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어떻게 실적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7월 25일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이후 메타 등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7월도 굉장히 바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남아있는 시간 저희도 열심히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한판 정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올랐고요. S&P 500 오늘 의미 있는 자리선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의 탄력이 더 좋았던 것은 명확하죠.
빅테크 쪽의 흐름이 오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인은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 하회하면서 인플레 냉각 신호가 뚜렷이 잡혔고 넷플릭스나 메타에 대해서 월가가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상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오늘 4.7% 추가 급등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의 연속성이죠. AI 신약에 대한 투자 그리고 ARM 앵커 투자자로서의 모멘텀.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4개월 만에 100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이것은 국내에 또 수급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이니 이제 주말이구나라는 주말이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겠네요. 특징주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꼽아봤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세일하는 시기인데 프라임데이 첫날 엄청난 매출과 판매 데이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AI 대전, 어제도 AI 관련한 얘기 전해드렸는데 알파벳이 이제 바드 AI를 브라질과 손잡고 EU에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4% 이상 상승했죠. 자, 이런 엔비디아 등에 힘입어서 AI 쪽 모멘텀에 힘입어서 반도체 쪽의 강세가 도드라진 오늘이었습니다. 테슬라 비롯해서 자동차 쪽은 조금 쉬었고요. 반도체의 강세가 확인이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판 정리 해봤고요. 시세적인 측면 지도로 좀 열어볼게요. 명확합니다. 빅테크 쪽이 좋았구나. 반도체가 좋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엔비디아 4% 이상 뛰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드 모멘텀 속에 알파벳도 4% 상승세, 아마존도 프라임데이 세일 첫날에 매출 사상 최대, 판매된 품목이 3억 7천 개인가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20%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도 오늘 급등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AI 뭐 한다고 하면 다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사 플랫폼에 AI 도우미를 곧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7% 가까운 상승 나타나기도 했네요. 자, 유가가 2% 정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에서는 그렇게 도드라지는 흐름을 보여주진 못한 오늘입니다. 여전히 메가테크로 집중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산업 뉴스입니다. 인도에서 쌀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식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식량, 비료 쪽에 뭐 트레이딩 정도의 관심을 둘 법한지 지켜보시고요. 필 에너지 관심을 좀 뜨겁게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하네요. 공모가 34,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어떻게 퍼센테이지 보여주는지 궁금하고요. 주요 주주로는 삼성, SDI가 있으니까요.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고요.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슈도 밤사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텔도 이 미국 정부에 항명을 한다. 그래서 중국의 맞춤형 AI 칩을 판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 정도 종목 체크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오늘 오후 1시에 이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데뷔가 있습니다. 솔로 앨범 발표.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안게 될지 응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이브 주가엔 영향을 어떻게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속 섹터 혹은 기업 이슈로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볼까요? 어제 또 OCI와 OCI 홀딩스, KCC 같은 종목들이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을 왜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 종목들이 올랐는데 차트를 통해서 그간의 흐름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OCI 같은 경우 장중에 16만 1,500원으로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15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10%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OCI 홀딩스 보겠습니다. 역시 주가는 11만 6천 원으로 5%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KCC 같은 경우 이렇게 길게 장대 양봉을 좀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4월 이후에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1만 원 위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개별 이슈들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OCI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반도체 웨이퍼 식강용 고순도 인산을 공급한다라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이 고순도 인산 이쪽은 OCI 쪽에서 2007년부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쪽이라서 굉장히 이게 큰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첨단 소재 EMC 생산 라인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공략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은 반도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OC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OCI는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사업도 했었지만 워낙에 그쪽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 우리의 기억 속에는 태양광 업체로 더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OCI가 기존의 베이직 케미칼이나 카본 케미칼, 에너지 솔루션 이런 석유화학 쪽을 담당했었고요. 도시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갖고 있었는데 5월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OCI 홀딩스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OCI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OCI 입장에서는 제2막이 열린 거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2차 전지 제조 과정에 사용이 되는 가성소다,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등을 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될 텐데 이게 현재 양극재 전구체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꼭 필요한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현재 군산 공장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 11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연간으로 10만 톤 규모의 공장을 증설해서 2025년에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가성소다의 이 점유율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중간 소재인 고연화점 피치 생산에도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KCC가 되겠습니다. KCC는 1987년에 국내 최초로 EMC를 개발했고 여기에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MC라고 하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칩이나 기판, 와이어 등 이쪽에서 이제 외부 열이라던가 수분 같은 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등에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EMC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EMC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신규 증설한 안성 공장에서는 2,4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존에 전주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8,0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치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10,000톤 이상의 그러한 지금 생산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전력 반도체나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EMC 제품 위주로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석유화학이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이들의 주가 급등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개별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화학주들 말 그대로 너무 재미가 없죠. 업황도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 뭐 다른 대형주들이나 섹터가 움직일 때도 이쪽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잘 가는 일부 종목들을 본다면 석유화학이라는 그동안의 사업이 아니라 구경제가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신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오른쪽도 있고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석유화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애경케미칼이 올해 들어서 148%라는 눈부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탄소 섬유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소재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 등등이 되겠죠. 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9% 정도의 하락률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워낙에 탄소 섬유 쪽에서 가파르게 성장세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열사들의 성장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이 좀 방어되지 않았나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SKC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일단 13%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LG화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쪽을 담당하고 LG화학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석유화학 쪽, 석유 업계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전남에 있는 제2공장의 가동을 넉 달째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주력 사업을 전환하는 데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올해 들어서 12%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SK라던가 한화, 롯데그룹들도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면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하고 수소 사업을 키워나가는 등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얘기 드렸듯이 화학주들이 그동안 이제 화학이라는 하나의 뭔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섹터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친환경 쪽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치면서 턴어라운드를 꾀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겠죠. 이제는 OCI나 KCC, 반도체로 좀 기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의 주가 향방과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의 시세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가겠습니다. 또 이 이슈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살짝 산업 뉴스로 잡아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어제 폴란드에서 우크라 재건, 우리 기업 진출 본격적인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을 전했던 바가 있었고요. 방산, 원전, 재건, 철도 쪽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쪽 이슈가 부각될 때는 방산, 원전, 그리고 SOC 관련주, 재건 쪽 종목들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속보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왔던 어제였죠. 넘겨보시죠.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죠. 국빈으로 방문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가 서로의 대화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손잡고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크라 공동 재건하고 원전 건설에도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미 영향권에 들어가는 섹터들이 꽤 눈에 보이죠. 그리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 한국 기업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 건설의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SOC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구체적인 계약 소식이 있기 전에는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SOC 관련주로 이제 테마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부산산업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발언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왔고 앞으로도 수입을 할 건데 이제는 수입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희들의 무기를 생산까지 하고 싶어라는 코멘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좀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K2 주력 전차 같은 거. 라는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각 분야별로 뭘 생산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놓으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KT 주력 전차, 이거 흑표 전차를 말하는 건데요. 현대 로템이 생산을 하고 있죠. 하반기에 이쪽으로 엄청나게 또 납품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방산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기도 하고 현대 로템은 좀 콕 찍기도 했던 만큼 오늘 장중에 어떻게 시세 반영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방산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라는 점 밤사이 들려온 뉴스고요. 자, 5월 달에 원전이 뉴스값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 정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이런 섹터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정책 모멘텀을 받는 쪽 키즈라던가 원자력 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미 관심을 받았었고 원전이 실망감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언제쯤 뉴스값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게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뉴스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나온 뉴스들 수정 앵커도 여러 번 정리를 해주셨지만 뉴스가 많았는데 시세적 측면에서 엄청난 화답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폴란드 쪽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일부 개별 종목의 모멘텀까지 더해졌죠. BHI,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이쪽이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BHI가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른 원전주들의 강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보면 화려한 뉴스의 초라한 주가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건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원전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세 연속성 기대가 굉장히 압축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원전에 대한 방향 같이 고민해보고자 잠시 후 전략 빼놨습니다. 같이 전략 챙겨가시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KB증권 프레임센터 김권진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또 이렇게 텐션이 좋으시네요. 텐션이 높은 건가요? 네. 우리 앵커님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리 앵커님 어떻게 보면 진로 승부하니까. 네. 제가 부랴부랴 한번 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저희 이 투자뉴스 7 시간에 또 이렇게 네네네. 부장님을 보니까 반갑고 또 생소하기도 한데 저도 부장님은 그렇습니다. 그죠? 네. 7월달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메가테크의 강세, 국내에서도 AI 관련 종목들의 시세 분출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좀 이런 우리가 파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넘어야 될 선을 다 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는 우선 좀 7월달 괜찮을 것 같냐면 FED, 바로 이 마지막 주에 있을 FED 회의에서 어떤 식의 시그널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에도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물가 뭐야 3%대까지 왔네? 물론 근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4.8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내려올 겁니다. 실제 주거비 때문에 아직 안 내려오고 있었었는데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가을에서 그리고 내년 봄까지는 이 주거비 항목이 쭉 내려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근원 CPI 같은 경우도 결국은 3%대까지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것들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과연 연준 위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좀 고민을 해보면 조금 뉘앙스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어떤 뉘앙스였어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니야, 계속해서 올릴 거야. 이런 말만 어떻게 보면 앵무새처럼 반복이 됐다면 이번 CPI를 보고 그리고 다음 CPI를 이렇게 식으로 보아진다면 시기의 흐름이 조금씩 뉘앙스가 바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제 이번에 올리면 이거 너무 높다라는 걸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 너무나 많이, 물론 기준금리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이런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는 해갈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기축통화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최소한 우선 7월 달은 계속해서 지금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7월 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무슨 얘기 많이 나오냐. 야, 긴축 더 심하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눌렸다면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십시오. 와우, S&P 500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좀 부족합니다. 선물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현물이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급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다. 근데 이 정도도 우리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 하나가 더 레벨업이 된다면 바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쭉쭉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은 여기 이 MTN의 이런 7시를 항상 보셔야겠죠. 그러면서도 꼭 보셔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거 사야 돼? 라고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반도체 쪽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 같던데, 반도체 라인 여러분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계속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이 실적 이미 끝났습니다. 실적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할 건데 숫자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2분기 아마 저점이 나올 것 같고 이제부터가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우리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막 5만 원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런 분위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쓱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내년에 지금 이미 우리의 시선은 내년으로 이미 가 있는 상태고, 야, 역사적인 다시 한번 빅 호황이 올 수 있어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 중심의 지금 현재 포트, 지금 현재 시장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애들은 정말 가자 좋아 이런 식의 분위기고, 안 가는 쪽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쪽만 계속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섹터들,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자 하는 종목들 내에서 제가 만약 부장님한테 1억을 드린다고 쳐요. 네. 그러면 지금 뭘 사시겠어요? 우선 좀 섹터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노노노노 섹터 말고. 섹터는 반도체 이러면 너무 쉽단 말이죠. 좀 더 압축해 주세요. 올랐지만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나는 네네. 이걸 사보겠다라는 종목. 1억 다? 다 뭐 알아서 구성하세요. 저는 그럴 세 것 같아요. 종목 정도로. 세 종목 정도로 네.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어제도 큰형님이라고 다시 한번 움직여줬던 한미반도체 가장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도 어제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제우스 친구들 열심히 좀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도체 쪽으로 2개를 정도를 쏘고, 하나는 더 2차 전지, 어쩔 수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만들고, 하나 정도 더 하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이제 마지막에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슉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의 픽 잠시 후에 공개해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앞서 수정 앵커가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종목 하면서 OCI 그리고 KC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줬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좀 뷰를 주신다면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야 저렇게 해놓으면 나를 왜 불렀지?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밖에서 나는 왜 이런 순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OCI 여러분들, OC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태양광, 빛나. 근데 OCI 홀딩스 쪽이 그쪽 라인이고요. OCI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달려 오빠 달려 하고 있는 그 라인, 바로 이런 반도체 소재 업체를 이제는 OCI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야 반도체 아니야, 뭐 태양광 언제 가는 거야? 이거 생각하시지 말고요. 워낙 우리가 사람들이 OCI 하면 태양광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됐었는데, OCI는 이제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구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뭐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지라는 생각. 반도체의 삼성전자 아랫단에 있는 수없이 하는 이런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OCI도 들어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그동안 좀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수주 얘기, 이거 추가적인 이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은 OCI가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네.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증설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그 수주를 주는 업체, 삼성전자나 뭐 이런 업체들에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해봐.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만드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야, 우리 미래에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 절대 나오지 네. 않습니다. 실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그 회사에는 호재성 이슈로 나서진다. 즉 계속해서 여러분들 OCI에 대한 이런 추이를 자세히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KCC도 OCI도 그러면 보유자라면 홀딩?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좋은 네. 홀딩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 섹터 자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섹터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섹터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추가 가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이런 종목이 OCI, KC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섹터가 원전주일 겁니다.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회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믿고 보유자라면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진입도 가능한지 어제 좀 모멘텀을 받기는 네네. 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많은 이런 좀 긍정적으로 많이 섹터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원전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테마보다는 조금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괜찮을 것 같고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전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나 신재생이나 태양이나 이런 야, 앞으로 미래는 아주 밝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단기 모멘텀도 있죠.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폴란드 쪽에 방문을 해서 여기 가서 우리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또 방산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죠. 미 웨스팅하우스 쪽하고 폴란드 이런 원전 개발을 참여하겠다는 이런 회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BHI 같은 경우가 이러면서 어제 강한 상승세, 상한가까지 찍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야, 다시 가나보다 하면서 원전이 쭉 올라왔는데 생각보다는 예전에는 야, 원전 간다가 우르르 쭉 가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좀 움직여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이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 현재 명확합니다. 주도주는 어디? 2차 전지, 반도체, AI 관련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진 부장님께서는 원전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으시네요. 장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의 시각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부장님의 픽 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시대, 승부처는 화질. 사실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화질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저의 이런 얼굴 상태가 너무 낱낱이 공개돼서 충분히 괜찮을까? 야, 이렇게 초고화질로 봐도 괜찮네? 라는 이런 분위기. 저 같은 친구들이 문제죠, 사실은요. 야, 쟤 뭐야? 왜 저래? 왜 이렇게 생겼어?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데 화질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화질이 좋아지는 종목 얘기인가요? 네. 당연히 내가 이렇게 좋은 덕담을 했으면 좋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저는 4x4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무슨 회사냐라고 생각하시면 비주얼 콘텐츠 솔루션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회사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저기 신혼연에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궁금했던 걸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실제 원래 하던 거 뭐냐면 키컷 비주얼과 키컷 이렇게 스톡이라는 회사입니다. 실제 키컷 비주얼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렇게 예쁘게 완전히
초고화질로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톡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이거 사가세요라고, 이게 실제 IP를 많이 보유할 수 있어야지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이 회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뭐냐면 디스플레이나 이런 그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는 결국 뭐냐면 픽셀 이런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픽셀 솔루션 경량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초고화질을 만들어. 네. 그러면 이렇게 용량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겠죠? 커지죠. 이게 정상적인 방식. 근데 이 회사가 화질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저 용량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사실 PD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가능하답니다. 실제 이게 개발이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컨텐츠 기업들, 뭐 OTT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교육기관들 다 VOD들 올라가는 이런 모든, 그리고 아마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겠죠. 모토 같은 경우도 야 그게 가능하면 야 우리 이거 그거 사업 플랫폼의 하나 역할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회사는 지금의 가격이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높은 이런 가격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완성됐고 라이브도 이제 조만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답니다. 실제 라이브까지는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라이브도 조만간 완성을 시켜볼게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제 10% 정도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실제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자를 외쳐주고 많이 있는 샀네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이런 성과가 훨씬 더 기대되는 업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우선은 좀 1차 목표가 간단하게 한 15,000원 정도, 뭐 30% 언저리 정도 올라가는 쪽을 목표로 잡고, 그래도 손절가는 있어야 되니까 1,500원 정도로 손절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x4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라인은 1,500원 저희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렇게 덕분에 또 환하게 웃어봤습니다. 김건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